이 상황에서 분할한 이후에 기존 건설회사 A1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X가 출자를 하는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배정받은 A2의 주식 40%를 A1에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X는 A1한테 A2의 주식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A1에 대한 주식을 추가로 받게 되어서 A1에 대한 지분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A2의 주식은 어차피 자기가 A1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A1을 통해서 A2를 지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주주 X는 돈을 하나도 추가로 안 냈는데 기존 A1 회사와 신설 A2 회사의 지배력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내 투자자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적 분할을 이용해서 대주주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흔히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죠, 이게 금지된다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새로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정부는 올해 초부터 한국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외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죠. 그리고 이런 정부의 노력에 기업도 발을 맞췄는데요. 실제로 올해 자사주 취득 소각 금액은 전년 대비 2.3배나 늘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어서 24년 12월 31일부터는 이제는 자사주의 마법을 부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자사주의 마법이 무엇인지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핵심은 대주주가 추가로 출자를 하지 않고도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그와 같은 특정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지배력은 떨어지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화학회사 A의 지분을 대주주 X가 40%, 일반 주주 Y가 30%, 그리고 A 회사가 자사주로 3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A 회사가 갖고 있는 이 30%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대주주는 약 57%의 의결권을, 일반 주주 Y는 4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결권이라는 게 결국은 지배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건설화학회사 A가 A1하고 A2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지분 구조를 갖게 됩니다. A1 회사는 A2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원래 A 회사가 A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사주였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했지만 A1 회사가 A2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다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최대주주 X의 40%, 최대주주 X의 우호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A1 회사의 30%, 합계 70%의 의결권을 X가 A2 회사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분할 전에는 지분 중에 57% 정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분할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X가 A2 회사의 70%에 대해서 지분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사주가 무엇입니까? 건설회사 A의 돈으로 산 것이죠. 회사 돈으로 산 건설회사 A의 자사주가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특정한 대주주 X를 위해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만약 A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기 전에 자사주를 소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에는 분할 전 A 회사의 지분 중 7분의 4를 대주주 X가, 7분의 3을 일반 주주 Y가 갖게 되었을 것이므로 신설회사 A2의 주식도 그대로 4대 3의 비율로 분배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의결권이 배정되었을 것인데 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분할되고 그 과정에서 자사주의 신주를 배정해버리게 되니까 이 의결권 구조가 특정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방법으로 왜곡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편법을 더 쓴다고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를 이용한 편법인데요. 이 상황에서 분할한 이후에 기존 건설회사 A1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X가 출자를 하는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배정받은 A2의 주식 40%를 A1에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X는 A1한테 A2의 주식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A1에 대한 주식을 추가로 받게 되어서 A1에 대한 지분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A2의 주식은 어차피 자기가 A1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A1을 통해서 A2를 지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주주 X는 돈을 하나도 추가로 안 냈는데 기존 A1 회사와 신설 A2 회사의 지배력
지배력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돈으로 사놓은 자사주를 이용해서 특정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말은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의 지배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제는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끔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든 것을 다시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기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 30%에 대해서는 회사가 분할할 때 신주를 배정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X의 지분이었던 40%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주주 Y의 지분 30%에 대해서만 신설법인 A2의 주식이 배정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주주의 지분도 40%에서 57%로 증가하였지만 이에 비례해서 일반 주주의 지분도 30%에서 43%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애초에 이 자사주를 매입한 돈이 대주주 X의 개인 돈이 아니라 A1 회사의 회사 돈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A 회사의 회사 돈으로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A 회사의 기존 주주 모두에게 공평하게 과실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자사주의 마법을 이용해서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소각한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소각하기가 좀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진 것이거든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매입해두었던 자사주를 소각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올해 정말 힘든 한 해였죠. 주주권과 관련해서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라든지 상법 개정과 같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주주가치 그리고 밸류업을 내세운 뒤에 정말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